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4년 만에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이 4년 만에 다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그 소감과 이 출마의 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8년 전에 인천시장에 출마할 때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으로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개인이 인천시장에 대해서 꿈은 이뤘지만 진정으로 인천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 재임 4년 동안 그야말로 죽도록 일만 해가지고 그 당시 참 암담했던 상황, 인천의 빚이 하루 자고 나면 12억이나 되는 이런 부채 도시의 오명을 벗겨냈습니다. 재정 정상 도시를 만들고 많은 현안도 풀고 또 미래의 비전도 실현시켜 왔는데 지난 4년 전에 제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새로 들어선 박남춘 시 정부에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물거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잃어버린 4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반드시 되찾아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야 되는, 즉 인천의 꿈을 다시 실현시켜야 돼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 수도권이라고 그중 한 축이 네. 인천이지 않습니까? 네. 인천에서는 유독 여야의 공수 교대가 잦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보편적으로 특정 지역, 예를 들어 특정 그 진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영호남 지역을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방 정부도 같이 지방 권력을 시민에게 또 도민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연히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이 함께 해야만이 국정의 성공 또 지방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논리겠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네. 그야말로 바로 이루어지는 지방 선거기 때문에 네. 지방의 권력이 국가 권력과 함께 가야만이 지역의 원활한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소위 말하면 민주당에서 아까 또 나오더구만 뭐 독주를 견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 국회에서 오히려 독주를 너무 견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지금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 발목박잡기라고 있는 이 민주당의 국회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권력이 대통령, 국가 권력과 함께 가야만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또 지역도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네. 또 경쟁 상대인 이 박남춘 후보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고교 선후배이기도 하면서 네. 또 행정고시 출신, 전현직 인천시장이라는 공통점까지 있는데 이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난 4년 동안 현 시장이 일하는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권자의 판단, 진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박남춘 시 정부에서 그동안 유정복이 해온 것을 지우는 데 많은 말하자면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정복 지우기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천의 미래와 희망과 행복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자가 정확하게 알고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야 됩니다. 저는 조금 무능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거짓말을 하고 성과를 가로채고 이런 부분은 유권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남춘 후보가 지금 4년 동안 한 것이 없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공약 이행률이 높다. 근데 실질적으로 2020년 공약 이행률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62.9%입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일인데 사실상 5명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꼴찌에서 두 번째 공약 이행률을 하고 전국 최고다.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4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서 3조 7천억이라는 부채를 갚았습니다. 시 본청 기준으로 3조 4천억을 갚고 본인은 4년 동안 200억 갚았어요. 그러니까 150배가 넘는 부채를 갚았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채도시
오명을 벗겨낸 장본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번에 현수막에도 다시 부채도시로 뭐 비즈도시로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는 지금 송영길 시장하고 무슨 선거를 하는 걸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능력의 문제는 2차적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권자가 아주 냉혹하게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예, 평가 들어봤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인천으로 향하는 네. 모습을 봤거든요. 네. 인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유 후보께 많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하고 윤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만났던 비하를 어저께 얘기하더구만요.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경선을 칠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이후에 저는 또 윤석열 후보하고 또 한 차례 만나면서 도움 요청이 있어서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 당시 상황에는 윤석열 후보가 맞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판단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그 당시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기에 이르렀는데 아마 그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저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갖고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예. 대통령과 시장이 굉장히 원활하게 국가 발전,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 관계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는 멘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유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많이들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출마 후 오히려 상대 후보인 박남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이번 6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의 이재명 효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을 버리고 개항으로 온 것은 어떠한 대의 명분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남을 도망쳐 인천에 와서 뭔가 자기의 범법적인 문제라든가 피의 문제라든가 피해 보려고 했다면은 개항이 그런 그 정치인에 대한 도피처, 은신처 그리고 방패막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천 시민들로부터 특히 개항 주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고 뭐 바람몰이를 서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역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후보가 된 이후에 상대 후보보다 계속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오고 나서 저는 상대 후보와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인천에 개항에 와서 출마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개항 주민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인천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같이 출마한 다른 후보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일각에선 점쳐지고 있던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단일화를 해도 승리할 자신이 있으신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가치와 철학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할 때 유권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토론을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박남춘 시장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후보도 제 입장에서 박남춘 후보를 신랄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정미 후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 이런 부분을 뭐 지켜나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유정복은 유정복대로 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또 그에 따른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이렇게 묵묵히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시장 선거 후보로서 여러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재물포 르네상스를 1호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재물포 르네상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이 300만 도시로 급성장하고 또 국제도시가 있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역시 원도심 문제는 우리에겐 아픈 손가락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의 미래, 발전, 시민 행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재물포입니다. 재물포는 우리나라 근대화를 일으킨 바로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새로운 부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에 시장했던 경험을 살려서 완전히 새로운 인천의 모습의 출발지로 삼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구, 미추홀, 남동구, 서구, 부평에 이르기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저희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예, 재물포 르네상스 말씀해 주셨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간 또 정당 간의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될 수도 없고 이견도 있을 수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전임 시장이 전혀 이 부분에 더 해결한 바가 없었던 것을 그야말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도록 하고 인천시가 갖고 있지 못한 대체 매립지 땅을 인천으로 다 넘기도록 하고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에 이관하도록 하고 거기에 매년 700~800억의 가상금을 인천서 넘기도 다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박남춘 시장이 이것을 유정복이 한 부분을 이행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저는 이번에 토론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매립지와 자체 매립지 자체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고 유정복이 합의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유정복이 한 성과 지우기에 나서서 이것을 그동안 4년 동안 속여왔던 것이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전직 환경국장 6명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유정복이 이렇게 어렵게 놓은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해결한 것을 박남춘 시장이 무책임하게 망쳐놨다는 것을 진실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시장 때 국장한 사람, 제가 있을 때 국장한 사람, 이들이 진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을 퇴물 공무원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이 박남춘 후보 측의 얘기는 정말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을 된 걸 4년을 안 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자체 매립지 한다고 제가 700~800억 가져온 그 돈에서 100억이 넘게 시민도 광고 홍보비로 해갖고 현수막을 걸고 매립지가 종료된다고 현수막 걸면 매립지가 종료됩니까?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이번에 시민들은 똑바로 이 사실을 아마 알게 되고 그래서 지지율 격차도 벌어지는 것이죠. 진실이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4년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선거는 정말 우리 앞으로의 4년을 누구한테 맡겨서 우리가 행복하고 인천이 발전하는 희망을 가져올 수 있냐 하는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능력이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쭉 아시다시피 박남춘 후보가 무능무책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고 또 시민으로서 대우해주지 않는 불통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저 유정복이 그동안 쌓아온 정치 경력 그리고 시에서 일해온 모든 성과와 해온 그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